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제안을 했네요.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또 속보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정권 무능을 바로잡을 거다 그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제가 뭐 상세하게 그 어떤 기술적 기계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네. 저 국정조사 받아들였을 때 뭐 특별히 저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과연 그 화가 어디로 갈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후회하게 될 거래요. 국민의힘에서. 도끼로 제발 등 찍기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4개월 동안 오면서 이 4개월 동안 갑자기 뭐가 나빠져서 화재가 났어요? 어떻게 그 화재의 과정부터 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오로지 그 주목하는 건 그건가 보죠. 냉부해 그 시간대 그것만 놓고 보는 건가 보죠. 이른바 그 48시간 그 얘기만 하려고. 네, 그건가 보죠. 아휴, 참 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다. 이 얘기가 초반부터 나왔었는데 네. 그 예산 그럼 왜 안 준 겁니까? 왜 제대로 안 된 겁니까? 다른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쓸 자리 다 삭감하고 네. 캄보디아 이런 데는 7억 달러, 15억 달러, 30억 달러 막 나가고 아프리카 ODA에 100억 불까지 뭐를 늘린다. 뭐 별의별 엉뚱한 물론 모든 곳에 돈이 국가의 곳간이 넘쳐나서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우선순위가 있고 한 건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갖고 국가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통치만 했죠. 자기들 하고 싶은 그렇네요. 대로.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 이런 게 아예 개념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 보호. 네. 카카오톡 사태를 보면서도 먹통 사태를 보면서도 준비를 안 그러면서 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온갖 저기를 다 퍼부어 놓고도 본인들은 이미 그게 이제 민간에 벌어진 걸 봤는데도 대비를 안 하고 예산에 대해서 책정을 안 한다. 네. 더 이상 뭘 갖고 따지겠어요. 그래요. 이 국정자원, 이 국정조사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부메랑으로 네. 이 무게 추가, 저울 추가 어디로 기울지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제 회의에서 계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 눈 흘기며 분노를 했다.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3년 국민 분노를 국민의힘이 모른 척하고 있다.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능에 눈도 흘기지 않고 미리 자기들은 희낙낙 웃어가면서 음식 만드는 걸로 예단해놓고 방송을 안 본 것 같아요. 정말로 국민들이 봤습니다. 정말로 유치하다. 네. 진짜 지적하고 국정 파트너로서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지금 뭐 미국, 일본 여러 가지 정세가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갈지를 같이 고민해도 시원찮은데 건전한 비판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근데 지금 그냥 우리 일반적인 걸로 비하자면 마치 말꼬리 잡는 거 이상도야도 아니잖아요. 그 할 일을 수준인 것 안 같아요. 하면서 뭐를 했다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심지어 누구는 팩트 확인도 안 하고 냉장고를 옮겼네 말았네. 아니 집에 있는 거 갖다 경호처에서 요리했습니까? 뭐 어떻게 옮기냐 뭐 이런 얘기를 집에 있는 거 갖다가 요리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하기도 했었죠. 네. 참. 그러니까 너무나 저급합니다. 어떻게든 이 비난을 해서 비판을 끌어내리고 네. 꼬투리 잡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확실히. 저기만 하나 말씀드려 네. 보면 이 연휴가 조금 길었죠. 상대적으로. 이런 때 뭐를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서울역에도 못 나갔잖아요. 보수의 복원력을 제가 약간 비꼬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수의 이제까지 복원력은 뭐냐면요. 아유 기다려봐. 윤상현 의원이 말한 거 있죠. 때 되면 다 우리한테 와. 쟤들 똥볼 찰 거야. 똥볼 차면 그 다음에 우리 순서로 돌아와. 오로지 이게 복원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현상이죠. 물 위에 떠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지금 보수의 가치 철학 이런 것들 다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뭐가 보수의 가치 철학인지를 몰라요. 본인들이 늘상 때만 되면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이 이 보수주의자의 창시자라고 하는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도 점진적 진보화를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윤어게인의 그 망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베이스를 다시 다지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네. 라고 나와야지 살짝 분칠해서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 이런 현수막 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속을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보세요.
나락에 떨어져서 24%를 얻었다가 이번에는 그때를 후회하면서 야 사과할 필요 없어. 사과하니까 24밖에 못 얻었어. 2017년에. 그러니까 이번엔 사과 필요 없어. 하니까 41.15를 얻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갈등 구조로 끝까지 버틴다? 아하. 그러다가 이제는 수직 직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수직 직벽. 이런 때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보수의 새로운 신보수의 어떤 그 베이스가 무엇인가, 우리의 네. 스타트 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볼 때 특히나 좌다 우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냐 미래로 끌고 가는 세력이냐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화됐단 말이에요, 전쟁이. 네. 그런 속에서 여전히 과거에 매몰돼서 대한민국을 과거 태행으로 끌고 가려는, 자기들이 태행으로 이미 한번 쳐 박았잖아요. 국민들 가슴에 총을 들이대면서 들이댔고. 대한민국을 태행으로 이미 몰고 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 거기에서 안주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미래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도 간곡하게 호소를 했는데 에이펙이 코앞이에요. 에이펙은 자기들 때 유치했죠. 아, 그렇네. 이거는 이건 여야가 따로 없겠는데요. 여야가 이거는? 어디 있어요? 에이펙을 이 글로벌로 옛날에 노회찬 그 대표가 그런 말도 했죠. 우주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도 손잡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중요한 우리가 글로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네. 여야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다 같이 해서 성공하는 거고. 요번에 이 동서가 아주 정확히 화합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 있죠. 예.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가 무리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가 80% 여론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대구든 광주든 다 똑같아요. 아. 네, 이런 것들을 벌써 국민들은 그렇게 위대한 국민들은 앞서 나가요. 그러게요. 정치권이 뒤에 갈 뿐이에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에이펙 여야가 같은 없다. 그런 글로벌 행사를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은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익에 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보수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맨날 그러고 그거 흉내내서 맨날 똑같이 하잖아요. 흉내내서 항상 자국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발목 잡기에 나서서 자국 우선이 뒷전이에요. 최소한 이번 에이펙 때만이라도 네. 본인들이 반성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아하. 나름 찬스다. 턴오버를 시킬 수 있는 나름 네. 찬스니까 너무 찬스. 발목 잡는 거에만 집착해서 미시적인 것만 보고 거시적인 걸 놓치지 말고 다시 설 수 있는. 내년도 지방선거 안 치러요 이들? 그렇죠. 계속 발목만 잡아서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 발목 잡는다고 설사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 친다 한들 그들에게 표가 그대로 가요? 갈까. 예. 이번에 또 건국전쟁 2를 장동혁 대표 또 이어서 주진우 의원 관람을 하고 인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국민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죠. 네.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했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고집해 왔어요. 국정교과서 핵일화를 획책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느냐, 핵일성을 존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다양성이라고 답을 해요. 근데 그런데? 본인들의 행동은 이제까지 언행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엄밀하게 네. 보면 승자의 역사에 집착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건국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들 보고 건국절 주장을 하고 있죠. 왜요? 자기들 조상의 어떤 친일 행적을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독립 정신을 이어받고 4.19 정신을 이어받는 게 쭉 전문에 나오는데 요걸 살짝 지우고 5.18까지는 자기들의 흑역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넣어준다고 해놓고 건국절, 8.15 해방 이걸로 대한민국의 시발을 만들고 네. 싶죠. 그러면 이제 독립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일제 치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이 일제 밑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빌드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뉴라이트랑 똑같습니다. 그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 참 글쎄요. 이 건국전쟁 2 이걸 보면서 특히 이제 제주 4.3에 대해
이게 뭐 공산주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법을 통해 가지고 특별 법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무고한 시민들을 국가 권력이 함부로 대하고 목숨을 앗아간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 다 정리가 자기들의 됐고 조상들이 했던 그런 악행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못하고 계속 그걸로 밀고 가는 스스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나 네. 이런 역사와 어떤 전통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다. 이들이 하는 그 인식의 수준이 똑같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 진보에서도 가치 철학적 베이스에 대한 논쟁과 그런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한동안 놓고 있었단 말이죠. 민주화라고 하는 네.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를 실현했다라는 거에서 방심을 하고 있던 거죠. 우리 아테나서님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보고 계신데 장동혁 자기가 극우라는 것을 인정한 거다. 훌랄랄님은 내란당들은 속으로는 잘못된 거 알면서 극우들 보고 가야 되니까 표를 얻으려니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윤어게인이에요. 그 당은 네.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윤어게인이다. 네. 그걸로 정리가 된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메이트메이드님 국민의힘은 반체제 세력입니다. 이렇게도 꼬집어 주셨습니다. 참 이 뭐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면 코스피가 지금 보니까 3,600선을 다시 넘어서서 네, 3,604 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네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있는 유동 자산을 이제 증시로 끌고 들어오는 측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왜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동학개미들 서학으로 가는 게 이제 탈출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데 거꾸로 국장의 복귀가 이제 지능순이다. 네. 국장 복귀 플러스 진짜 순수한 외국자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뭔가 추세가 바뀌고 이제 정말 우상향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여전히 아마 우리가 저거로 뭐 여러 이제 지표들이 있죠. 에비타 베이스도 있고 뭐 PBR 베이스도 있고 많은 베이스들로 봐도 네.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아직 벗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더 올라갈 탄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얘기로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교수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명절 때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우리 덕담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일들 사건 사고도 벌어지고 답답한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한가위만 같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연휴가 끝나지만 내일하고 모레 또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